헬로 동지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백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백신의 계절이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또 시작이죠. 매일 아침 9시 반만 되면 속보로 연합뉴스 속보 이 새끼들 또 숫자 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 몇 건, 사망 몇 건. 이야, 이 지랄을 또 하네 또. 이게 지금 연합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언론 매체들 사방 팔방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한국에 무슨 좀비 백신이라도 도는 줄 알겠어. 근데 시간을 조금만 롤백을 해보면 올해 초에는 니네가 백신 빨리 사오래매. 그때는 또 이렇게 막 늑장이다, 늑장, 늑장 난리를 쳤잖아. 근데 이제는 사다가 접종을 시작하니까 다시 그놈의 숫자 세기를 또 시작해. 자, 이거 3라운드 시작입니다. 1라운드 어땠어요? 문재양이가 독감 백신을 맞춰서 사람 잡는다. 멀쩡한 독감 백신을 두고 말이죠, 그 부작용 때문에 사람 죽는다고 매일매일 그 사망자 숫자를 세고 속보를 쏘고 이게 뭐 경매 중계하듯이 말이에요. 심지어 제1야당에서는 말이죠, 독감 백신을 가지고 독약이라 그랬어. 근데 독감 시즌이 지나가고 나니까 라운드 2에서는 갑자기 이번에는 백신 왜 빨리 안 갖고 오냐고, 코로나19 백신 빨리 갖고 오라고, 빨리 사내라고 마트에 간 5살 어린애처럼 그냥 발을 구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훨씬 안전성이 잘 검증된 독감 백신을 두고는 독약이라 그러더니 이제 막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빨리 사내라고 난리야. 근데 막상 사다가 이제 접종 시작하니까 3라운드 다시 또 백신 위험하다로 돌아갔어. 사람 잡는데 다 죽는데 아주 그냥.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지랄을 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지랄을 해야 장단을 좀 맞춰주지. 니네 그 안 돌아가는 머리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잖아. 백신 위험하다. 근데 백신 빨리 사와라. 근데 백신 위험하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너무 모순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근데 지들의 이 뇌피셜 모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백신은 괜찮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다 이거야. 야, 이 무능한 정권 이거. 저기 가가지고 화이자를 사왔어야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이상한 백신을 사와 이거? 물론 화이자 백신도 접종을 하고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쟤네한테. 이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겁나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없는 백신이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오죽했으면 유럽에서는 이거 아무도 안 맞으려고 그런다 이거. 그래서 무능한 문재양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이거 실험을 하려고 그런다 라는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아니 왜 내가 맞을 백신을 내가 선택을 못해, 종류를 내가 골라가지고 맞고 싶은 걸 맞을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 어디서도 백신 종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여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을 하다가 보니까 SBS는 오죽했으면 메인 뉴스가 너무 막 나갑니다. 의료진도 거부했다. 야, 사표 낸다. 난리 났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싫어가지고 사표를 낸대, 사표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집단 면역 빨리 달성 못하면 지들이 책임질 거냐고. 대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언론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우리가 나섭니다. 코로나 관련 영상을 찍으면 무조건 노딱이지만 우리가 나섰다. 얘들의 대표적인 헛소리 몇 개 추려가지고 또박또박 조각조각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정리 A to G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한 백신이다. 일단 땡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건 화이자건 모더나건 뭐 얀센이건 심지어 중국에서 만든 시노팜이건 혹은 러시아에서 만든 스푸트니크 V던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각국에서 방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출시돼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저거 뭐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8천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사망했다는 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2억 8천만 명 맞아서 단 한 명도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 생겼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2억 8천만 명이 맞았는데 한 명도 없어? 말이 돼 그게? 프랑스에서도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프랑스 목수정의 나라 프랑스, 카펜터정의 나라 프랑스, 안티백서들의 천국 프랑스, 요렇게 목수정의 파리통신. 뭐 여튼 영국에서 부작용 신고 들어온 것만 4만 건이래잖아.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거. 연합뉴스 속보 보면 막 5,000명 6,000명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거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다 언론 새끼들이 쌓아놓은 똥이에요 이게. 싸기는 쟤네가 쌌는데 먹는 거 우리가 너나 먹어야 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막 섞여가지고 대충 뿌려대니까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뭔가 약을 쓰게 되면 이 주작용과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건 모든 약물이 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주작용이라는 건 뭐냐? 원래 그 약을 쓸 때 기대했던 반응이죠. 주요 기대작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코로나19 백신이면은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거, 그게 주작용이에요. 근데 부작용은 뭐냐? 어감상, 느낌상 이거 뭔가 나쁜 거, 안 좋은 거,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 건강을 위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작용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차적인 작용, 부수적인 작용, 주작용에 딸려오는 작용,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자, 요 그림 제가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약물과 관련된 그 설명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돼 있죠. 이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 부차적인 작용입니다.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역 반응들 있죠. 몸에 열이 난다든지, 주사기를 맞은 부위에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몸살 난 것처럼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든지, 뭐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통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수적인 작용,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도 컨디션 좋은 날 맞으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좀 맞으면 사실은 그날 쉬는 게 좋다 그러고, 물론 뭐 이제 독감 백신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애들은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근데 좀 빡센 백신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이 대상포진과 관련된 백신을 맞았는데 진짜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배가 아프고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살짝 나고 가렵고 열나고 컨디션 겁나 안 좋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뭐 어지러지래. 그 왜 그러냐면 원래 대상포진에 걸리면 그게 훨씬 강한 강도로 생긴다는 거야.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그거를 약한 강도로 경험을 하면서 항체로 기억을 시키는 거지, 면역을. 요게 백신의 기본 작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들, 부차적인 작용들에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좀 빡센 백신 쪽에 가깝다, 독감 백신보다는 좀 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몸에 막 열이 나.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9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열이 막 빡 올라가거나 못 일어날 정도로 막 너무 아프거나 막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렇게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독감 백신 안 맞았으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수적인 작용 사항들을 며칠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특별히 약을 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열이 많이 난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럼 타이레놀을 먹거나 이제 해열제를 먹거나 하면서 그 기간을 버티는 거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아까 그 표에서도 보시면 사이드 이펙트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이게 이제 유해 사례나 이상 반응이에요. 부수적인 작용들 중에서도 심각한 것들,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이제 분류하자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심각한 부작용들이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작년에 독감 백신 영상 찍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마우스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나필락시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길랑바레는 좀 더 이제 희귀한 편이고, 그러면 이거 외에도 아주 근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면 된다라고 꼽습니다. 얘네는 순식간에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병. 그래서 독감 백신이든 코로나19 백신이든 이걸 맞을 때는 여기에 대한 해독제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가 가능해요, 심지어. 그럼 나머지 지금 부작용으로 지금 보고되는 것들은 뭐냐? 아까 얘기한 거, 미열, 주사기 맞은 부위 근육 통증, 뭐 어지럼증, 근육통, 무기력, 심지어 뭐 입맛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나 좀 이상한데요 라면서 방역 당국에다가 전화를 하면 이게 다 이상 반응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연합 속보에서 띄우고 있는 그 수천 건의 이상 반응이라는 게 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작용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인 거고, 이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누구나 겪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항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거든. 그래서 정재훈 교수라든지 이재갑 교수라든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도 인터뷰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교수입니다.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면역을 잘 만들고 있다는 증명이다. 오히려 과거 백신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격하게 일어날수록 오히려 빨리 면역을 형성하는, 항체를 형성하는 거라는 증거다. 마찬가지로 이재갑 교수, 백신을 맞고 나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오히려 내 몸에서 백신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신호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말이죠,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쓰려면 이 용어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시민들이 불필요한 불안
불안감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그게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위험한 부작용에 대한 취재를 했다. 그럼 이렇게 써야 돼. 뭐 아나필락시스 의심 반응 발생, 길랑발해 증후군 연관 부작용 관찰, 이런 식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사를 써가지고 타이틀을 뽑으셔야 된단 말이야. 이게 왜 9시 반에 정확하게 연합 속보가 나오는지 압니까? 방역 당국에서 아침에 보도자료를 쏴주면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9시 반에 올리는 거거든. 자, 이렇게 딱 찍어서 뭐가 위험한지, 실제로 지금 이게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찍어서 알려줘야 돼. 왜냐면 코로나고 독감이고 뭐 대상포진이고 어떤 백신을 맞든지 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게 주요 부작용 두 가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길랑발해 증후군, 아나필락시스. 이 두 개 말고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내가 발견을 했다. 축하합니다. 노벨상 후보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라 그러면 기사를 못 써요. 제가 아주 잘합니다. 쓸 수가 없을 거야. 왜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안 나와요. 실제로 아나필락시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건당 뭐 2.5건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뭐냐? 지금까지 나온 연합 속보는 전부 쓸 수 없었던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 아직 100만 명이 맞지도 않았으니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기사를 못 쓴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카펜터 정 선생님께서 아니 영국에서 4만 건 보고됐다고 한 거 그거 뭐냐? 자, 영국 방역 당국에서 운영하는 옐로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긴데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국에 전화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저 몇만 건 이라는 부작용은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미열, 주사 부위 통증, 근육통, 속 메스꺼움, 어지럼증, 이런 거 우리나 쟤네나 똑같습니다. 왜냐? 우리나 쟤네나 맞는 게 똑같으니까. 영국은 백신을 1000만 건이 넘게 맞았으니까 그나마 비율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훨씬 높아.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1.2%가 신고를 했는데 영국은 0.45%, 프랑스는 0.5%.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2배 이상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과연 기자들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저는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확률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전 세계적으로 2억 8천만 명 이상이 맞았는데 그 중에서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2억 8천만 분의 1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이 한국에서만 매일 수백 건씩 발생을 한다? 이미 6천 건, 7천 건씩이 발생을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발표할 때 65세 이상 그 노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 노인들 맞으면 위험하니까 맞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사 보세요. 자, 2월 15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 보면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용어를 제대로 구분을 안 하고 막 섞어서 쓰는 기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때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보류했던 이유는 안전성이 아니고 유효성 때문입니다. 안전성이라는 거는 맞아도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고, 유효성이라는 거는 유효하냐,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실제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이 안전성하고 유효성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한국 기사들을 보면 이거를 이 둘이 붙어 다니는 개념인 것처럼 쉽게 그냥 섞어서 써요. 이거 동아일보 기사 봐 이거. 에이즈 백신 고령자 안전 효과 의문 여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없어 그런 의문은. 자, 그럼 유효성, 그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애초에 우리 당국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 보류를 할 때도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보류를 한 게 아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갖고 와라,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에 그 우리 정부 측에 제공한 임상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체 임상 참가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조금 낮단 말이야. 원래 인구 전체의 비율로 따져보면은 고령층의 비율이 한 15%에서 20% 이상은 참여를 해야 그게 적절하게 반영이 된 건데, 실제 참가한 사람 비율을 보니까 9.7%, 10% 약간 못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인구 구성이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 그래서 고령층 데이터를 좀 더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영국에서 계속 접종을 하면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이미 뭐 수천만 명이 맞았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리고 이제 고령층의 비중도 그만큼 높아졌고,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애초에 안전성은 물론이고 유효성도 문제가 돼서 보류된 게 아니야.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검증을 꼼꼼하게 하자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싸구려 아니냐 이거. 싼 게 비주떡인데 싸다는 거 뭐야? 이게 하자가 있으니까 싼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싸겠어?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처럼 이런 비싼 제품이 진짜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싸구려는 남들 안 쓰는 거야. 이거 더러워 이거. 근데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를 확보할 능력이 없으니까 싸구려를 그냥 긁어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막 나눠준다 이거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대적으로 싼 거는 맞아요. 보통 싼 것도 아니야.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하면 뭐 7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싸다고. 근데 이게 백신이 뭐 성능이 떨어져서 혹은 뭐 구려서 효과가 약하거나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싼 게 아니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싼 이유를 따져봐야 돼.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공동 개발을 했는데 백신 공동 개발 그 계약을 할 때 비영리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EU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 기관들에서 수조 원 단위의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약에 따라서 유럽에서 이제 실제로 뭐 백신을 공급할 때는 3달러 정도, 개발도상국에는 거의 원가로 준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반면에 그런 거 안 한 다른 제약사 놈들은 야 이거는 이때다 이거, 야 물 들어왔어 또 줘, 그래가지고 겁나 비싸게 받고 있어요. 심지어 사정이 급한 나라가 막 와가지고 뭐 일본 같은 나라들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면은 야 이 가격을 이건 뭐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받는단 말이야. 화이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다가는 2번 맞는데 67,000원을 받아 처먹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접종 비율이 높죠. 화이자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왜냐?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격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거는 오히려 싼 게 착한 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문제가 있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문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쟤네들한테 있어요. 왜냐? 그거 아니면 한국 방역당국을 공격할 만한 거리가 없거든. 지금까지 백신 정책 잘못됐다고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별 잘못한 게 없네, 이럴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가지고 온 백신 자체가 문제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다.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백신인데 한국 정부가 한눈 팔고 뻘짓하다가 부랴부랴 사온 꽂은 거다 저거. 근데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1월 2월 다 지나가지고 3월 4월쯤 오니까 이게 안동에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다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아 씨발 백신 어떻게 해, 이거 어디서 가져와, 막 유럽에서 막 수출 제한 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백신 수급에 훨씬 여유가 생기는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처럼 이렇게 국내 생산 기반을 갖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신의 한 수가 돼버렸다. 일본처럼 화이자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게 된 거. 일본 지금 봐, 수급 꼬여가지고 화이자한테 목매고 있다가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계약서 들여다보니까 뭐야 이거 날짜를 안 박았어? 이래가지고 화이자에 달려갔더니 아이 잠깐 꺼져, 총리 나오라 그래, 이런 푸대접이나 받고 말이지. 그래서 일본도 한국처럼 뒤늦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내 생산을 협의를 했죠. 우린 작년 8월 7월 이때쯤에 이미 준비가 들어갔었는데 일본은 1월부터 준비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산 보급하는 게 언제야? 5월이랍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봐봐요, 일본이 우리보다 백신 접종 일주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 한국 언론에서 개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 이미 백신 접종자 숫자가 뒤집힌 건 옛날이고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거든. 근데 이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야. 이런 문제들 이미 옛날부터 헬마우스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두고 봐라. 자, 근데 이 정도로도 모자라가지고 설레발을 떨다 꼭 오버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아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거 몰라 그냥 문재양이 하는 거 무조건 잘못했을 거야 이거는, 이러면서 헛소리로 공격을 하는 애들이 꼭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훈민이라는 자칭 기자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화이자에 식염수 타서 쓰면 화이자 한 병당 7명도 접종 괜찮을 것 같다고 개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FDA 보니까 5회분만 해라, 명확한 제조사 승인 없으면 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진짜 미친 정부냐? 그러니까 이걸 페이스북에 쓰니까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얘한테 뭐라고 합니까? 가짜뉴스다. 뭔 개소리야? 아, 페이스북 코리아가 공식 인증한 가짜뉴스. 아니 얘 지금 이거 웃기려고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이거 딱 보면 진짜 모르는 것 같다고. 화이자를 식염수에다 타서 쓰면 7명 접종이 가능하다. 훈민아 그게 아니고 화이자 백신은 원래 생리 식염수에다가 타서 쓰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너 그래도 명색이 기자인데 왜 나중에 생리 식염수 타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임마 물 타서 용량 늘리려고 하겠냐? 이게 무슨 뭐죠 삼류 술집에서 가짜 양주 만드는 줄 알아? 캡틴 큐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뭐 임페리얼 12년산이라고 파는 건 줄 알아 이게? 자 훈민아 형이 설명을 친절하게 해줄게요. 화이자 백신은 mRNA 메신저 RNA 방식이잖아. 그건 알지? 얘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잘 깨지는 물질이에요. 근데 화이자 애들이 급하게 개발을 하느라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제대로 못 정하고 일단 출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생리식염수를 타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타는 순간부터 화이자 백신은 유통기한이 5시간으로 떨어져.
그럼 뭐야, 공장에서 만드는 순간 출고하다가 끝난다고 이게. 그래서 원액을 그냥 보내주고 생리식염수를 거기다가 일정 분량 딱 정량 맞춰서 타서 쓰시오 라고 레시피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얘는 이 제조 방식 자체가 기존 백신 만드는 방식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질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식염수를 타가지고 용량을 맞춰서 제작이 돼 있다고. 얘는 그래서 현장에서 따로 식염수 탈 필요가 없어.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너 임마 기자라는 애한테 내가 임마 형이 임마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야 되겠니 진짜? 아이고. 그리고 은민아, FDA에서 5인분만 맞추라고 했다고? 아니 좀 업데이트를 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LDS라고 있어요. 이 박영선 후보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 LDS. 주사기에서 그 데드 스페이스라고 이게 약간 그 남는 부분이 있어. 원래 이렇게 남는 부분이 많은데 요거를 최대한으로 쥐어 짤 수 있게 특수 제작한 주사기가 있단 말이야. 그림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하면은 용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FDA도 처음에는 일반 주사기 기준으로 해서 5회 분량이라고 정량을 했다가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보니까 이 특수 주사기 있거든. 이거 쓰면은 최소한 6회분까지 나오네. 그래서 기본 지침을 6회분으로 바꾼 게 이미 지난 연말이야. 1월에는 이미 그 기준을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FDA가 기준 바꾼 게 1월 말이 되면 한국에 이미 보도가 다 됐어. 미 FDA 화이자 백신 한 병당 5회에서 6회로 접종량 변경 적혀 있잖아. 매일신문이네 이거. 최훈민 기자님 매일신문 기자 아니야? 너네 뭐 너네 신문사 기사도 안 보냐?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7회분 접종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FDA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자 좀 찾아보면 나와요. 이미 작년에 요렇게 미국 언론에다가 FDA가 공식 답변을 했던 내용이 6회분 내지 7회분이야. 그리고 우리도 실제 현장에서 무조건 7회분으로 쥐어 짜가지고 다 맞춰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권고사항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오늘 예약한 접종자가 이게 마지막에 딱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병 따잖아. 그럼 이거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새로 한 병을 따는 거 대신에 이 잔량 좀 남은 거 중에서 하나 더 뽑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지침입니다.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도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꼬라지를 좀 보세요. 심지어 자칭 기자라는 애들까지 또 이렇게 뭐를 좀 찾아보지를 않고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야. 명함에 기자라고 박혀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 공공의 공간에다가 자기 얘기를 막 찌끄려 둘 수가 있냐고. 하여간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국회의원부터 기자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랄을 하더라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내용도 좀 정리를 해서 성실하게 지랄하는 성의를 보이자. 방역 방해를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구상권 청구당할 놈들아.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헬마우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료. 헬예! 여러분 죄송한데 백신 관련해서 인설트 좀 따야 되거든요. 인서트 뭐라고 땁니까? 지금 백신 그 유럽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중단하고 있지 이 않습니까? 씹새끼들.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전체 공개할 때는 넣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 어차피 자료는 얹으면 되니까 중단되고 있지만 WHO의 의견이 아니다. 백신은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뭐 유럽에서 중단한다 어쩐다 이 얘기들이 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추가 촬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켜진 김에 네. 그걸 제가 내일 편집할 때 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지금 이제 방송을 따는 거야 지금. 추가 촬영해야 돼. 추가 촬영을 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뭐 노르웨이 이런 애들이 말이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있다. 뭔 문제가 있느냐? 이걸 맞으면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을 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거 듣고 WHO에서 나왔어요. 뭔 개소리냐? 한림대의 우리 이재갑 선생님 있죠. 이재갑 교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했느냐? 한겨레랑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왜 그러냐? 개소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혈액 응고 같은 거는 백신의 부작용 중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단 얘기야. 근데 독일 애들이 왜 저러느냐?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산이라 이거예요. 화이자 백신은 어디 거야? 지네 거거든. 지네가 저 바이오엔테크랑 같이 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화이자 백신 좀 여유가 있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때리고 싶어. 그러니까 핑계 잡았다 걸렸다 이러면서 조지는 게 지금의 어떤 사태다. 요거까지를 좀 이게 전체적으로 쫙 보시면 이게 지금 독일 애들이 왜 저러는지, 그리고 뭐 WHO가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요런 거를 좀 같이 챙겨보실 수가 있다. 요런 얘기 되겠습니다. 원래 백신이 아니라도 백인들의 경우에 그렇죠. 1000명당 한 명꼴로 혈전이 발생한다. 근데 지금 영국에서 1000만 명이 맞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혈액 응고 부작용 보고 건수가 몇 건이냐? 100만 명 중에서 2.75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냐? 평소에 백신 안 맞고 있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혈액 응고가 안 된다는 얘기가 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백신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혈액 응고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18일에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발표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